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7일, 지금 시간은 오전 7시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강세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XOXL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려고 자금을 확보해 놨는데요. 오늘 폭등해서 당분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는 조만간에 우상향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어제 소폭 상승해서 마이너스 28%고요. 엑소엑셀은 오늘 13%나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2% 정도 양전을 했는데 환율차를 감안하면 아직 8% 정도 손실 중입니다. 국내장도 어제 1.12% 상승했는데요. 개인은 5천억 원을 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다 받아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악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은 강한 것 같아요. 네이버도 약간 하락을 했지만 21선을 올라탔고 주가의 흐름은 견조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의 매수머니를 준비를 해놨는데 엑소엑셀이 급등을 해서 약간은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쫓아가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려 보려고요.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에 33분기 만에 최소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직격탄을 맞았답니다. 올해 여황이 더욱 안 좋을 것으로 전망돼서 삼성 반도체 사업이 13년 만에 적자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어요. 삼성 반도체 사업이 올해 적자 전환을 할 것으로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 3분기 영업이익률이 10%에 머물렀던 랜드프레시 사업부는 이미 적자가 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답니다. 다른 메모리 업체들은 재고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업계 3위인 마이크론도 7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고 2위인 SK 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적자를 거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감산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는데요. 경기 불황에 따라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경쟁사들이 줄줄이 감산을 선언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와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전략에 대한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고요. 랜드프레시에 이어 D램도 내년 상반기에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전략을 수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방향은 견조한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 반도체 대신 중국 내 방역 기준 완화에 따른 국내 리오프닝 관련 업종을 추가적으로 매수했다는데요. 지분을 증가한 종목은 유니드 BT 플러스와 호텔신라 등 중국 관련 내수 소비주를 담았는데요.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이 예전이랑 틀리게 되게 현실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지난해 주도주로 떠올랐던 태양광과 조선주 일부의 비중을 축소했고요. 어제 저녁 10시 반에 미국은 고용지수 발표와 실업률 발표가 있었어요. 고용지수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요. 실업률은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은 아직까지 견조하다라는 지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국 주식들은 모두 폭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임금 상승률이 둔화에 따른 건데요. 시간당 임금은 전월보다 0.3% 올라 전달의 0.4% 상승보다 둔화됐고 전년 대비로는 4.6% 상승해 전달의 4.8%에서 하락했습니다. 4.6%는 2021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3월의 고점인 5.6%보다 1포인트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으나 임금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증시는 오르고 국채금리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2pp가량 하락했고 2년물 국채금리는 11pp 내린 근방에서 거래됐습니다. 단기금리가 인플레이션 둔화와 그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상 둔화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데요. 그 외에 서비스 부분의 경제지표도 2020년 5월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이 같은 전망을 강화하고 있답니다. 서비스 부분의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주요 걱정거리 중 하나인데요. 뉴욕 증시의 전문가들은 임금 상승률이 둔화에 대한 한호를 보냈고 투자자들이 모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이번 지표에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로 이동하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는데요. 투자은행 오펜하이머는 S&P 500이 연내에 4,400선을 돌파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내놨고요. JP모건은 2023년도가 1969년도 침체 때와 비슷해서 상반기 6개월간 하락하다가 하반기에는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2.16% 상승했어요. 주가가 계속 하락하다가 바닥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주가의 방향을 우상향으로 돌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사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완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해야 될 사항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최근 공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에서 배터리 핵심 광물 규제 요건을 완화했는데요. 한국 배터리 기업에는 반가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할 가능성의 문도 열어줬다고 합니다. 당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채굴 또는 가공한 광물을 써야 한다라고 했지만 백서에서 바뀐 지침은 북미 또는 미국 FTA 체결국에서 50%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쓸 수 있다라는 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꽉 막힌 중국의 틈새 시장을 열어줬는데요. 중국의 CATL은 이미 포드와 합작을 하고 있고요. CATL이 2차 전지를 반제품으로 미국 공장으로 가져와서 조립을 하고 판매한다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피해갈 수 있고요. 또한 미국에서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LFP 낮은 가격 경쟁력과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까지 더하게 돼서 중국 2차 전지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메리트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